그럼 지금부터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여기에 나오시는 우리 권영인 대구광역시장님과 대구경북연구원 그리고 저희 위원장들이 나눠서 하도록 그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시민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민분이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시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먼저 답변을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은. 네, 공동체 분과 주민위원으로 활동했던 정규만이라고 합니다. 발표 지금까지 성과를 잘 정리해 주셔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일 핵심이나 뭐 주민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그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한 종상량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일대에도 그렇지만 대구시에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단독주택지 상당히 넓은 이 지역인데 이 아파트까지 또 지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주택 공급이 좀 과다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대구 전체로 봤을 때 뭐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컨트롤하고 이제 관리하시는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마 이렇게 이제 종상이 되거나 밀도가 높아지니까 네. 그 이제 과밀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 예, 답변하셨네요. 오히려 이제 이 종상향을 발표를 결정할 때 제일 걱정스러웠던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가 한 2, 3년간 최근 2, 3년간 우리 대구시에서 해마다 이제 필요한 공급량이 한 12,000에서 13,0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2만 5천씩이 몇 년째 계속 공급이 되었습니다. 공급이 되었는데 또 대규모 주택지가 이렇게 아파트로 지는 게 가능할 경우에 너무나 많은 공급이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최종 결정은 주민들의 선택과 주택 시장이 결정한다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정부가 주택에 대해서 금리 인상하고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실은 주택의 아파트 건립에 대한 거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단계이고 특히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도권과 달리 수도권은 공급이 안 돼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랐던 것인 반면 저희는 충분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꺾이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허용을 하더라도 주택이 과잉 공급이 될 정도로 사업이 일어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재산권의 피해를 받고 어려운 환경에서 지냈던 우리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은 줄 수 있다고 보고 또 앞으로 한 뭐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금 공급된 물량을 소화하고 주택 시장이 조금 이제 좀 정체되겠지만은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다시 돌아설 때쯤에 되면은 또 아마 대중묘 단독 주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변화가 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아마 그렇게 많은 변화들이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고 시장이 수용하는 곳에서부터 아마 이러한 변화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 길을 열어줬다는데 이번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마 우리 대구시에서 지금 주택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개발 이제 판을 좀 깔았다. 이렇게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밀도 계획에서 아주 그 적절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제 그 개발 기간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혹시 질문 하십시오. 남구 주민위원으로 참여한 이철호입니다. 이번에 그 대구시 발표로 넓고 오래된 그 단독 주택지의 대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단독 주택지가 보면 대부분 수성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수성구가 고밀인 지역인데 향후에도 수성구의 개발이 집중되지 않는가 하는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한 분이 또 말씀하신 이제 대구시에도 지금 고밀이 이제 각 구마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수성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수성구가 더 고밀, 과밀로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의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 생각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수성구가 2개 지역이 있고 또 남구가 1개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요. 대규모 단독주택지만을 바라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해옴으로써 시민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던 부분들을 이제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고 생각했지 특정 구의 개발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성구에 아파트가 집중돼서 건립되고 있고 앞으로 대규모 단독주택지도 수성구에 이 2개 지역이나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일어나지 않은가 그 우려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지만은 이번 조치가 그 수성구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성구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때는 지역에 따라서 개발 속도나 이 부분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 대규모 주택지뿐만 아니라 일반 일종 주거 지역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들 길을 또 열어줬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로 볼 때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도 더 폭넓게 대구시의 주택 관리 방안에 대한 그 연구가 되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대구시 행정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그 시장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대구시도 지금 수성구라든지 뭐 이렇게 남구라든지 구에 보다도 우리 대구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서대구 역사도 있고 K2 후적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거지도 또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연구를 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발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수성구도 과밀을 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대구시 전체를 지금 염두를 해두고 갔기 때문에 그러한 큰 우려는 하지 않게도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또 한 분 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분과 주민위원 홍상훈입니다. 그 시장님께 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이런 특단의 결정을 내려주신 우리 대구시장님 그리고 정말 훌륭한 자료를 만들어주신 대경연구원 관계자분은 정말 너무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주민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이 결정에 대해서 되게 좀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도 이제 원룸이 계속 이제 주택 다 저희 지역에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이제 원룸을 많이 이제 아직까지도 짓고 있는 그 건축법이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지역들이 종이 풀리게 됨으로써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이제 또 추가적인 이제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걱정했는데 뒤에 맨 뒷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의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원룸 입지에 대한 건설에 대한 제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과정들은 뭐 향후에 뭐 대견연구원에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형태로 진행되는지, 요 질문은 제가 대견연구원에다 드려야 될 질문이에요. 그렇게 그 하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만약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요구해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추진하게 되면, 지금도 아파트 대구 시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미분양이 2년 3년간 계속 쏟아진다고 이제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구 전체 인구를 봤을 때는 지금 8년간 9년간 계속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구에 대한 어떤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시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 개발을 하면은 이제 주민들이 그 합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아까 발표에서도 그런 나왔습니다.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제 합의가 돼 개발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한 내용을 우리 대경련에서 나중에 할 수 있는 그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다시 원룸 들어올 수도 있는데 원룸도 우리 주민들이 합의하면은 원룸이 못 들어올 수 없는 규제 장치를 아까 마지막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데 그 설명 이거는 이 대규모 단독주택 지역에 국한돼서 얘기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말씀하세요. 그 부분들 말씀. 오늘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원룸이 이제 돼서 이제 사실 저층 고밀의 주택이다 보니까 주차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이제 야기시키는 가장 원인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짓는 것이 개별 건축 행위와 관련된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이제 건축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지어라 마라라고 이제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은 좀 들어오지 않게 자제를 좀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은 관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기본적인 그 근거는 주민들이 합의한 협정에 기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협정은 지금 현재 건축 협정이라든가 경관 협정이라든가 얼마든지 주민들이 합의를 하면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구시라든가 아니면 자치구라든가 이쪽에 문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제 그러한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시면은 아마 대구시라든가 저희 연구원에 문의를 해주시면은 아마 지금이라도 당장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어느 정도 준비는 좀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충 설명을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종상향 문제에 결단을 내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대규모 단독주택지라고 지정할 때는 단독주택지 형태의 주거 환경을 보존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몇 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특히 큰 변경은 2003년도하고 2015년도에 두 번 변경이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4층까지는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7층까지 허용을 해주고 2003년도에 이 4층까지를 허용해주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은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원룸이라든지 이런 게 난립이 돼서 오히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계속 대규모 단독주택지라고 규제하는 것은 이 열악한 주택 환경을 계속 끌고 가면서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이중 규제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풀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 원룸이 들어왔던 거는 원룸밖에 못 질 수 없는 이 규제 완화였기 때문에 그랬는 거지. 지금 와서는 더 많은 고층 아파트, 훨씬 더 높은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구태여 원룸을 짓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최영은 박사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합의하에서 원룸에 그런 움직임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 정규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이게 안 그래도 주택이
과잉이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대규모 단독주택지라고 이렇게 풀어줘봐야 이게 개발이 되겠냐. 오히려 인구 유입 정책들이 동반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인구가 계속 줄었습니다. 우리 대구 인구가 2003년도에 252만 8천 명을 정점으로 계속 지금 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아파트 공급은 굉장히 늘어나고 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는 이유가 물론 거기에는 과수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투기적인 과수요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세대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1인 세대가 지금 대구도 지금 한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1인 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새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나도 좀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라 새로운 아파트로 이동하기를 바라는 이런 수요들이 지금 어찌 보면은 그동안에 공급을 이제 이 대한 수요로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과잉 공급이 끝나게 되면은 일정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구도 이제는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돌아오는 도시, 또 이 정주 여건들이 더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한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저희 대구시에서 그동안도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여기서 머무르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길게 보면은 10년이고 짧게 보면은 한 5, 6년 전부터 우리의 산업 구조를 섬유라든지 전통적인 이 산업 여기서 이제는 물산업이나 로봇 산업이나 미래형 자동차나 의료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바꾸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분야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기업들이 새롭게 둥지를 트고 커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아직은 그러한 기업들의 성장이 우리 떠나가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가는 청년들을 잡아둘 만큼 많이 생기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제가 보건대는 한 앞으로 5년, 길게 보면 10년 후 되면은 우리 대구는 산업 구조 혁신에 성공한 아마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도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가 된다면은 아마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건 우리가 또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통합신공항 공항이 제대로 건설되는 것도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구 경북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으로 가는 큰 SOC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이 당장에 대규모 단독주택의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 것으로도 가지 않을 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미분양 많은데 더 미분양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저는 안 하셔도 될 딱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이때 우리가 이 규제를 풀지 않으면은 다시 아파트가 이게 활성화되면 그때는 풀기가 참 어려운. 근데 지금이 이 규제를 풀고 주민들에게는 길을 열고 또 앞으로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시장을 존중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 방향을 좀 바꿔서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잠깐 유튜브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들어왔는데 대규모 단독주택지 외 다른 일반 주거지의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먼저 우리 최영은 그 대경위원회에서 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 좋겠나 싶으네요. 네. 아까 그 설명에서도 아마 그 내용이 있었는데 대구시의 제1종 그 일반 주거 지역이 크게 3개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종상량 불가하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되니까 당연하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제 포함이 되었고요. 그 지역에서는 기존에 그 종상량이 가능한 범위로 이제 가는 걸로 이제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관리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규모 단독 주택지에서 이제 종상량에 불허한다는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층수를 7층까지 좀 완화해 주는 이제 그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이 대규모 단독 주택지가 이제 없어지면서 일반적인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전역에 걸쳐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완화를 시켜 놓은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전체에 대해서 이 층수가 완화되는 그러한 효과를 갖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시장님 예.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그 한 분이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니 뉴타운 방식은 무엇이며 의무 사항인가요? 이렇게 나왔고, 사실은 이제 시민들이 미니 뉴타운이라 하니까 어떤 건가 이렇게 그 의문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연구 주최한 대학경연에서 아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미니 뉴타운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쓴 이유는 지금의 저층 주택지로 이루어진 부분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뉴타운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 적정한 밀도가 유지되는 선에서 고층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저층화될 수도 있고, 이제 근데 방법은 주민들이 선택을 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공에서 어떻게 임의로 하자라고 하는 이제 의무 사항이라기보다는 요 방법 자체도 주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놓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요거를 조금 더 현실화된 가능성을 높여놓은 게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그 안에 지금 이 지역들은 기반 시설 비율들이 꽤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이제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용을 해서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주택지로 만들 가능성을 지금 좀 더 열어놓은 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방법도 아마 주민 제안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지금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하면은 지금 이제 종상향이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 틀이. 그런데 미니 뉴타운은 100,000제곱미터, 10헥타르 이상일 경우에는 지금 이제 1만, 2만, 3만, 3단계는 전부 15%, 10%, 15%, 20% 기부 체납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니 뉴타운 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이미 거기에는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이 일정 부분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부 체납이 필요 없는 방식의 개발, 그래서 그 내에는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타운하우스로 유지되는 지역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또 이 단독주택으로 유지되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10만 헥타르, 10만 제곱미터 이상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개발할 경우에는 미니 뉴타운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1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에 더해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의 여지를 하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시장님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 수용 문제는 없나요 하는데 이 부분들은 아마 개발을 하면서 충분히 다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10만 제곱미터가 아닌 9만 제곱미터 정도는 경우 적용 불가능한가요? 이런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 시간이 끝났으더라도 우리 대경련이라든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서민이라든지 답변을 또 그렇게 해줄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시간이 4시까지로 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시간 제한 두지 마시고요. 뭐 오랜만에 했으니까 되겠습니까? 오늘 아마 서면 질문에 대해서까지 다 답변을 여기서 일일이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큰 틀의 질문들만 드리고 세세한 부분들은
질문과 관련해서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이걸 우리 이와 관련해서 Q&A 같은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어 할 수 없나요? 우리 권호환 국장님, 우리 대경연회에서 만들어서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이 대규모 단독주택 지역 혁신 방안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게 궁금합니다. 묻고 답하는 그걸 어디 하나 좀 만들죠. 네, 그거는 지금 대구시와 저희 뭐 연구원에서 일단 1차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그 주신 질문들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서 질문해 주신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 요거를 다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오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시는 분 질문. 예. 예. 만천동에 사는 이우열입니다. 어쨌든 그 전에 우리 시장님의 그 추진력과 결단력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종상향 발표가 나서 뭐 갑자기 호가가 뭐 1억 이상 뛰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요즘은 좀 안 먹어도 좀 배가 부르고 좀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유튜브의 상태로 나오긴 했었는데요. 저도 조금 이제 명확하게 좀 더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민간에서 하다 보니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민간에서 하다 보니 이제 체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12,000, 30,000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이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정은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지도 이제 지금은 이제 일종 일반 주거가 4층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7층까지로 이제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이제 법제화되면은 그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올해 안에 이제 된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뭔가를 이제 이 땅에다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를 계획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에서 이 법제화를 이래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좀 하긴 하겠지만 어느 시기인지 불투명하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면 최대한 빨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대규모 단독주택 지역은 지금도 7층까지는 짓도록 돼 있습니다.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어 있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 지역이 같이 포함돼서 가는데 지금 기존의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만 종상향이 되는 거지 대규모 단독주택 지역처럼 7층까지가 허용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 일종 주거 지역도 대규모 단독 주택지가 지금까지 규제를 완화해 오던 7층까지는 할 수 있도록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된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은 언제까지 마무리할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하시죠. 네, 도시의 창조국장입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7층까지의 말씀에서 그거는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7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조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침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 지침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최대한 시간을 땡기면 한 4월 정도에는 지침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면 그러면 지금 정정된 게 저 10,000제곱미터 이하도 하더라도 7층까지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은 7층까지는 된다 이 얘기는. 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일반 하나의 집원을 가진 뭐 100평이다 200평이다 되는 것은 기존 4층 이상은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게 똑같다 하더라도 청수라도 이렇게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하는 데 들어가고 싶어도 이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의 형태에 봐서 어느 사업 수지가 안 나오든가 이래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꽤 있는데 땅도 저기 보면은 이제 저도 보모지구에 있습니다만은 삐뚤삐뚤하고 이래서 만약에 못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 법령이 발행된 데 비해 가지고 이 수혜를 다 주자고 하는 것인데 수혜를 못 받는다면 그 못 받는 사람도 자기 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그걸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뭐 용적률이라 이런 게 아니라 층수라도 뭔가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대요. 이게 7층 완화한다는 그 취지가 개별 필지, 단독 필지에서 지금 4층을 7층으로 한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금 더 다양한 주택 유형을 이제 공급하도록 옆집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뭐 가구 단위 뭐 개발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계획적 수단을 해서 괜찮은 양질의 주택을 확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게 도입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 대상지의 이제 평균 필지가 한 60평에서 한 70평 정도 되는 이제 그런 필지인데, 그 개별 하나에 7층으로 들으면 지금 다가구 주택 들어가는 것보다 더 열악해지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 지역을 좀 더 색다르고 괜찮은 주거지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획적 조치로 도입된 완화 조치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적률이 200%지 않습니까? 200%고 층수를 올려주면 훨씬 더 슬림하게 돼가지고 통경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빵빵한 땅다리보다는 키다리 IC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 지역에 개발이 안 되는 지역 같으면은 어차피 용적률은 정해져 있으니까. 예, 이제 우리 질문이 이제 잔여 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Q&A가 창이 열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또 주고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 부분들은 한번 조금 논의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이게 이 허용을 해주는 게 그야말로 지난번에 4층까지 허용해줬다가 원룸들이 난립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주거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없이 7층을 무조건 단독 필지를 다 허용해 줄 경우에 오히려 전체적인 개발에 장애가 되고 주거 환경을 더 열악하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전체 공동체 전체가 난개발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우리가 같이 막아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장시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예, 말씀하십시오. 하세요. 너무 빨리 끝내지 마시고. 저는 사실 대명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심도 있었고, 처음에 우리 이거 하기 시작했을 때 거의 뭐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말은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이지만 아무리 해도 대안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늘 이제 사업성이 있어야 민간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지으니까.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게 정상향이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배제하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이 대규모 단독주택지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다른 점을 살려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지금 다른 옵션이 생겼던 건 굉장히 좋아요. 이제 조공상향이 되기 때문에 뭐 지구 계획을 세워서 더 고층을 할 수 있고 뭐 미니 뉴타운도 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겨서 그 부분은 굉장히 다양해져서 좋은데, 저는 아까 시장님이 왜 2003년 건축법 그때부터 대규모 단독지구가 지금처럼 환경이 열악해진 건 사실 그때부터였거든요.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진짜 반가웠었거든요. 그 현상을 제가 눈으로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결정하실 부분이니까, 이게 사실은 간단하게 되기는 완전히 갈아엎으면 주민들도 사실은 편해요.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느냐. 지금 이 상태에서 점점 더 낙후되는 거를 일단 막아야 그 다음에 여력이 생겨서 미니 뉴타운이지 우리가 의논을 해서 문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부분을 대구시에서 지금 하다못해 전국 어디에도 없는 단독 시범지구라도 만들어서 지금 저층 단독주택지의 환경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를 만들어 가야 사람들이 지금처럼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당장 7층을 지으실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노후만 돼서 이거는 팔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주차 문제가 좀 가장 시급하니까
이 거주자 전용 주차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이 대규모 단독 주택지 부분의 주차 문제라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뭐 차가 하다못해 일방 통행을 하든지 아니면 도로변에 주택가 이면 도로에는 차를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개인적으로 주차 공간을 일단 확보하게끔이라도 해서 환경을 개선을 해주시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 우리가 이제 모여서 사실은 이거는 이 단독 주택지는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아파트 짓는 것처럼 갈아엎어 가지고 우리 20층 하면 다 뭐 얼마씩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환경을 개선해서 살고 있으면서 미니 뉴타운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주차 문제나 환경 문제를 먼저 시에서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 돈 가진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20층 짓기 위해서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라도 일단은 이게 더 이상 낙후되지 않게 대구시 한복판에 이 정말 무슨 피난촌처럼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전폭 지지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건호환 국장 잠깐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생 사업으로 그렇게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여러 가지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 지금 제도가 그러니까 시작되기 이전이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환경 문제 그런 부분들도 지속해서 그렇게 관심 있게 그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사실은 저는 지금은 이 선호하는 주거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아파트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아우성드리고 그것을 일정 부분 부응하는 것이 이번에 종상향이라고 보는데 언제까지 그럼 도시가 아파트로만 꽉 채워진 도시가 될 거냐? 저는 단독주택 지역 부분들이 정말 유지되고 또 그러면서도 거기에 살아도 불편하지 않는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있는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규모 단독주택 지역을 유지하면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구시에서도 예를 들면 빈집을 사서 뭐 이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도시 재생적인 관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가 대규모 단독주택 지역의 주차 공간들이 해결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이번에 하는 게 다들 아파트만 짓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20%를 기부 체납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 20% 중에 10%는 그 지구 내의 공원이나 도로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옆에 개발되지 않는 지역의 공원이나 주차장을 위해서 만들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규모 단독주택을 유지하면서도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옆에 개발할 때 기부 체납을 받아서 해결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 아파트로 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오히려 옆에 일정 부분 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 옆에 있는 지역은 우리는 개발을 안 할 테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주차 공간이나 공원이나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걸 해달라 요구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요 부분들을 우리가 일정한 섹터를 지정해서 이영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주거 환경이 좋은 대규모 소규모 단독주택이 뭐 예를 들면은 존치 계획이 되든지 아니면은 옆에는 개발되고 옆에는 개발되지 않으면서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요걸 묶어서 시범 사업을 하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시범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만들어 보면은 그게 모델을 보면서 어떤 지역은 우리는 뭐 아파트로 가지 않고 단독주택 지역으로 가도 괜찮네 살기가
이런 데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할게요. 근데 이걸 변화를 안 주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도시 재생적인 기법만을 가지고 주거 환경을 바꾸기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잘 되질 않았거든요. 하여튼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번 정책에 담겨진 철학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있는 단독주택지 그런 불편한 점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 추진도 고려해 보시겠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